알겠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진짜 막 중국 사람들 막 떼거지로 밀려오니까요. 정말 조용하던 강남까지도 막 쉐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띵올라 띵올라. 아니 명동 거리 북적북적 거리는 거는 뭐 당연했잖아요. 그런데 강남까지도 뭐 중국 놈들 원래 많습니다만 이 뭐라고 신세계 강남 쪽에는요 중국 사람들이 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피해야 할 곳이 돼버린 거죠. 정말 기초질서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똥 매려오면 이제 바지 까고 똥 쌀까봐. 중국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중국인들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중 정서를 넘어서 지금 이재명까지 들어선 마당에 대한민국은 지금 혐중 정서까지 치올랐죠. 대단히 심각한 사건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김대중 선생님 때 이 중국의 빗장을 열어놓고 노무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투표권 부여하고 문재인 때 하이라이트 찍었죠. 뭔 쌈뽕우리 개드립 치면서 대한민국의 기자가 두드러 맞아가지고 땅바닥에 기절을 해도 대한민국 국가 입장에서 어떤 성명서 한번 내지도 못했습니다. 이젠 더한 이재명이가 앉아가지고 트럼프를 상대로 나 시진핑하고 손잡을 거니까 메롱메롱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대단히 위태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무비자로 중국 사람들 대거 들인다라고 합니다. 뭐 100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많게는 3천만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이 정도 들어오면 대한민국 물 들어워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제주도는요, 이 중국 때문에 범죄의 도시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지금 한시적으로 들어오겠다라는 그 일정 안에 대한민국 내년 지방선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사실 이 중국이 대거 들어와가지고 경제가 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생각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뭐 보따리 상들 들어와서 면세점을 상대로 막 대거 쓸어 간다. 뒤로 수수료 받습니다.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가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게 가장 문제다라는 거죠.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국가정보원의 이 화재 사고, 법무부에서는요, 이 국가정보원의 화재 사고와 이 중국 무비자 입국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무부의 그런 성명 자체가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지발절이나?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이 캐리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여기 캐리어 다 조사한다라고 해도 이 많은 사람들 줄줄이 세워놓고 조사하냐? 안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묵을 호텔, 체류지에 대해서도 전혀 기입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행 한번 가보시면요, 어디에 묵을 건지 호텔명 주소를 적으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체류 기간 동안 나의 동선이 파악된다라는 거죠. 만일에 뭐 전염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테러 사건이 있다든지 뭐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사람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시작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잡으러 가려고 하면 네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밀려오는 중국 놈들에게 이 체류지에 대해서 적는 거를 안 적게 한다라는 거죠. 뭐 안 적어도 된다라고 무사 통과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것들이 공산당 침략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왜 중국에서는요 지금 대대적으로 여행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자기 중국의 체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교육적으로 미칠 만한 그런 선생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행을 제한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떼거지로 3천만이 몰려온다라는 건 도대체 어느 쪽 인간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뭘 걱정하느냐, 뭐 한쪽에서는 돈 된다라고 해서 명동 거리가 북적북적 해가지고 활기가 돈다라고 언론은 막 채우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중국인들이 대거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청소년에게 건넸던 마약 음료수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이 또 이번에는 뭐가 돌고 있습니까?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척출하는 것이 지금 영상으로 잠깐 돌았었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이 치안이 참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납치인지 실종이 된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특정된 뭐 지하철 근처 지역에서 남자 여자가 일주일 상간에 실종이 됐고 그 남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하반신만 발견되기도 하고 장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발견되기도 하고 이거 지금 언론이 잠그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주입니다. 9월 셋째 주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 척출하는 게 영상으로 유튜브에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걱정한다라는 거죠. 괜히 음모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세상에나 이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카지노에서 중국인들이 왔다 보고만 있어도 무섭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이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인원이 50명. 그런데 3명이 앉은 테이블에서 지들이 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딜러가 이렇게 카드를 넣는데 자기들이 지고 있으니까 이제 선동을 하는 거야. 아, 카드 이거 잘못됐다고. 지들이 부정선거하고 있으니까 카드도 부정이다라고 하면서 선동을 해버린 거예요. 아, 큰 소리 지르고 이거 봐라 이거 여기 잘못됐다라고 막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이 중국인들 50명이 대거 몰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이요 110명이 투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그 3명 한 테이블에 앉아서 선동했던 3명 그 3명을 잡는 데 수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뗏놈들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기초 질서가 없어요. 이 기초 질서가 없고요. MEB도 없습니다. 이 중국은요, 문화혁명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어른들에 대한 공경,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문화적으로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남자도 뭐 남자가 여자 심심치 않게 때리고요. 어른들도 공경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심심하면 길거리에 똥 싸고 오줌 싸고는 그냥 기본이죠. 뭐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뭐 베이징 비키니 이래가지고 배 까고 댕기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요. 이 질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딜러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증언을 했냐면 갑자기 한 명이 오 하면서 선동을 막 하니까 저쪽에서 중국 놈들이 막 와가지고 인민재판 하듯이 막 물건 던지고 고함 지르고 하니까 정신이 혼미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아는 거죠. 중국인들이 선동하고 중국인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중국인들이 난동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경찰이 110명이 투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제주도뿐만일까 3천만의 중국인들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어떤 놈들이 들어올지 모르죠.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난리가 난다라는 거죠.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고든창 박사 아시죠? 그리고 타라오라고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타라오 박사도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 구금에 대해서 항상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대한민국의 체제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미 공군 참전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레이트 미국과 한국의 동맹 자체는 번영의 시작이고 이거는 깰 수 없는데 이 어떤 베이스냐면 한국의 좌파, 종북 좌파들이 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것에 그리고 그 종북 좌파 앞잡이로 앉은 게 지금 대통령으로 앉은 게 이재명이다라고 경고를 국제사회에 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중국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진짜 두려운데요.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저는 500만 명이다라고 계산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년에 지방선거 이후까지 6월 30일까지죠. 그때까지 계산을 해봤을 때 중국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카운트가 해봤을 때 3천만 명이다. 3천만 명. 여러분 3천만 명이면요. 무섭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거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을 5천만 명으로 보면 이 중국의 60%에 달하는 인간들이 우우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꺼번에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이 3천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5천만 명의 생활을 어떻게 흐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전염병을 펼칠지 모르는 거고
어떻게 또 이 불법의 씨앗을 놓고 갈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타라오 박사는요, 무섭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 공산당이 이재명이의 국경 개방 정책을 통해서 2025년 9월 29일부터 한국을 침략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거를 침략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침략의 역사가요, 없었다라고 하면 뭐 음모론이다,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뭐냐? 역사를 기록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중국과 이 무비자 정책으로 교류를 했던 나라가 태국, 말레이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죽을 맛이다라고 합니다.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자, 중국이요, 보시면 이거 미국의 요걸 떠나서 시진핑은 말레이시아와 우군 만들기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 시진핑이가 우군 행보를 만들고 나니까 이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중국 무비자 관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심각하냐? 물론 뭐 이쪽에서는 경기가 돌겠죠. 뭐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중국 놈들은요, 이 은혜를 악행으로 갚습니다. 무비자 열고 뭐 찐찐하게 지내자라고 했는데 그 뒷돈꾸녕으로는 불법이란 불법은 다 저지르죠. 중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요, 불법 체류해가지고요, 그 관광 산업을 잠식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마사지 업소, 그 다음에 뭐 이게 발톱 깎아주고 뭐 이런 업체들을 이 불법 무허가로 만들어가지고 중국 놈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람들 이제 가게로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경제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인테리어 회사까지 차려가지고 이 중국 싼 인력을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또 이 원래 말레이시아의 이 경제를 잠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들어와가지고 흉기, 난동, 납치, 살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태국은요. 태국도 중국의 무비자를 허용했습니다. 근데 중국에 그러니까 이제 깡패 새끼들이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또아리 들어가지고 마피아를 형성해가지고 태국에서 살인, 뭐 감금, 그 다음에 뭐 납치, 흉기로 막 난폭하게 이제 현지인들 막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안 그러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가 이 반중 시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뗀놈들은 띵올라 하고 얼마든지 활개를 펴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거죠. 조선족들 여러분들 대 보시면요. 예전에는 조선족들 와가지고 눈치 엄청 봤는데요. 요즘에는 조선족들이 갑입니다. 못된 짓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심심찮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3천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나경원 의원이요,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대단히 심각한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도 이 고민정의가 뭐라고 했냐면 인권 뭐 탄압 그리고 인종차별이다라고 하면서 나경원 의원을 또 저격했더라고요. 그게 말이 안 맞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체제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타라오 박사처럼 이 중국의 무비자 정책, 그러니까 중국인들을 무비자로 이제 들여오는 이 정책이 침략이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죠. 뭐라고 했냐? 중국의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된다라고, 전자 입국 시스템에 대한 오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재명 정권에는 속에 경일기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대단한 경고를 남긴 거죠. 그 내용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국인들 있으면요, 근처 가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이 뭐 술 거한 그런 데서 술 따르면서 건배합시다,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되고요. 골목길에 혼자 걸으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차가 따라온다 라고 하면요, 차 방향이 요렇잖아요. 골목길이니까 뭐 뒤로 할 수도 없으니까 차 방향이 자기를 향해서 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편의점 이런 데 보이는 가게로 무조건 도망가셔야 됩니다. 요즘에 납치가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데 이게 늠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미국의 뒷골목 이런 이야기가 지금 대한민국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경원 의원이 지적한 부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출입국 시스템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법무부가 중국의 무비자 정책과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전자 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긴급 공지가 올랐다.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지 어디 머물지 적지도 않고 불법 체류를 어떻게 대한민국 법무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허용했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거죠. 보통의 입국 심사할 때 이 체류지 주소에 대해서는 기입이 필수입니다. 근데 중국 놈들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마음껏 돌아다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범죄로 불법 체류로 감염병에 대한 확산으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간 눈빛 이상하고요. 싹 봤는데 한국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있죠. 100m 안에 두시면 안 됩니다. 가까이 다가오면요,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몸을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분간 한시적으로 제한된 시간이지만 당분간 여러분들도 이 생활에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언제부터 이렇게 위험한 나라가 됐습니까?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쪽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아, 대한민국 이참에 망해보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겠지. 한번 폭삭 망해봐야지 개딸들이 저지랄 안 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번영시킨 것도 참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라는 게 사실 용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은 뭐냐? 정신 차리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은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김영윤이었습니다.